안녕하세요. 닥터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혐오함이 스트레스입니다. 네, 요즘은 이 혐오라는 단어도 많이 있고요. 또 혐오를 진짜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누구를 혐오하세요? 혐오를 하는 사람들의 대상은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아닙니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는 해도 혐오한다고는 잘 안 그러죠. 네, 혐오의 대상은 대부분은 다 나하고 먼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성을 갖고 있죠. 예를 들면은 인종이 다릅니다. 유대인이라든지 또는 아프리카인이라든지 아니면은 한국 사람을 싫어하는 일부 일본인이 있습니다. 혐한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이제 인종이 다르다고 아니면 나라가 다르다고 혐오를 합니다. 또는 성별을 가지고 혐오를 하죠. 네, 여자를 싫어하는 남자 또는 남자를 싫어하는 여자, 각각 여혐, 남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종교가 다르다고 종교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슬람을 혐오한다, 아니면은 기독교를 혐오한다 이렇게 하죠. 성소수자라고 또 혐오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 신념이 다르다고 특정 정치인을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담배를 피는 사람을 혐오하는 사람, 아니면은 나한테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피해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피해를 준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또 혐오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점점 그 혐오함을 갖다가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혐오함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누구를 혐오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 혐오의 대상도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은요, 나한테는 100% 스트레스입니다. 즉 나한테 그 자체가 해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까요? 일단 혐오함이라는 감정, 이 자체는 부정적 감정입니다.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나한테 고통이 되죠. 부정적인 감정은 당연히 예를 들면 슬픔, 불안, 우울 이런 부정적 감정과 똑같은 겁니다. 나한테 힘듦을 일으키게 되죠. 고통을 일으키게 됩니다. 두 번째, 내가 혐오함을 갖고 있으면요, 그 대상을 갖다가 관심을 갖죠. 연구를 하죠. 또 경계를 하죠. 또 긴장을 합니다. 그 자체가 또 내 기력을 갖다가 소모를 하게 되죠. 시간도 소모를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돈도 소모를 하죠. 내 힘을 뺏어가는 거죠. 이 자체가 또 스트레스입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그 혐오함의 대상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몸의 반응. 한번 혐오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마음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뭔가 하여튼 굉장히 불쾌한 반응이 일어나요. 그리고 몸에도 반응이 일어납니다. 가슴이 쪼인다든지, 소름이 돋는다든지, 식은땀이 난다든지, 근육이 긴장된다든지, 이런 이제 몸의 반응이 나오죠. 이게 바로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또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이 혐오 대상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든지 기록하기를 하든지 행동하기를 합니다. 말하기는 누구한테예요? 혐오 대상한테는 잘 말을 안 해요. 주로 가까운 사람한테 저 사람을 내가 혐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이 혐오 대상에 대해서 기록을 올려놔니다. 어디에다 올려놔요? 인터넷에다 막 올립니다. 저 사람이 저래서 나쁘고 이래서 이렇고 하여튼 혐오하는 말들을 막 쏟아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잖아요. 그러면 행동을 하죠. 대부분은 다 어떤 행동이겠어요? 욕이라든지 하여튼 적대적인 혐오를 하는 그런 행동이 되겠죠. 이거는 힘이 안 되겠어요? 이것도 기력이 들고 시간이 들고 돈이 들고 노력이 드는 겁니다. 에너지를 뺏어가는 거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다음에 그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또 나를 혐오합니다. 거꾸로. 네가 나를 혐오했어? 그래서 나도 너를 혐오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괴롭혔어? 그럼 나도 너를 괴롭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혐오의 대상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또 싸우게 되죠. 이 싸움은 또 이게 쉬운 거겠어요? 이것 또한 또 고통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 혐오하는 대상이 점점 늘어납니다. 거꾸로요. 나를 혐오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납니다. 이게 이제 눈덩이 같이 늘어나죠. 이게 이제 점점 많아지면은요, 급기야는요, 내 기력이 소진됩니다. 내 몸에 통증이 오고요, 내 몸에 기능장애가 옵니다. 내 일이 위축이 되고요, 내 관계가 위축이 됩니다. 그러면은 또 원망을 하게 되겠죠. 이 모든 것이 너 때문이야. 이렇게 또 원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또 더 혐오하게 되고요, 더 악순환을 하게 됩니다.
이 혐오함 자체가 스트레스라는 거는 이제 아셨죠? 그런데 왜 그렇게 혐오를 하게 될까요?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의외로도요, 그 첫 번째 마음은요, 자랑과 과시입니다. 네, 내가 누구를 혐오할 때 이 혐오라는 건 뭐냐면은 저 사람이 못하다 이런 거거든요. 잘못했다, 못하다, 약하다. 네,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잘못했다, 못하다, 약하다를 갖다 내가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드러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우월하다가 되겠죠. 내가 저 사람 못한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를 갖다가 내가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암묵적으로 내가 우월함을 갖다가 내가 드러내는 거죠. 이게 이제 자랑과 과시입니다. 두 번째는요, 소속과 연대라는 겁니다. 네, 이게 혼자 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과 같이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혐오 대상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서로 연대를 합니다. 얘기도 하고 또 방법도 나누고 또 혐오해야 될 이유를 갖다가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이렇게 소속과 연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소속감이 생깁니다. 이게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또 어떤 마음일까요? 네, 이거는요, 홀로 서기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나 혼자도 충분할 것 같다가 꼭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는 거죠. 네, 이거를 갖다가 홀로 서기를 못하는 사람들, 즉 외롭게 느끼는 사람들, 고독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혐오함을 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피해를 받았다는,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는 피해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혐오함을 합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그게 맞든 틀리든. 제가 피해하고 피해의식하고의 그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피해는 정말 객관적인 피해입니다. 근데 그 객관적인 피해가 일인데, 내가 피해의식을 갖는 사람은 그걸 갖다가 시부로 느끼거든요. 엄청난 피로 느낍니다. 네, 이런 분들이 또 그 피를 줬다고 하는 사람들을 혐오하게 되겠죠. 네 번째는요, 혐오 대상은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된다라는 믿음입니다. 저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 사회가 점점 나빠진다라고 믿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는 대충 다 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들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거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존재하면은 사회의 악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예, 이 믿음의 또 다른 근간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옳고 나하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라는 믿음이죠. 네, 이런 믿음들이 또 혐오함을 일으키는 근간에 있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가족, 교육, 사회의 영향입니다. 요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시죠? 네, 거의 자녀 중심적으로 키웁니다. 자녀한테 맞추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녀한테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자녀하고 다른 점은 배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름을 갖다가 잘 이렇게 수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가족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두 번째, 교육 현장, 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비슷하게 키웁니다. 네, 비슷하게 교육을 시키죠. 근데 또 여기서도 다름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회는 어떨까요? 사회에서도 공통선에 중점을 줍니다.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향해야 될 점이야 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랑 다르면은 또 못 받아들이는 거를 사회에서 영향을 주게 되죠.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점점 혐오함을 갖다가 더 늘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혐오함은 스트레스입니다. 네, 그래서 혐오함보다는요, 다른 받아들이기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 다른 받아들이기, 이 생각으로는 쉽죠. 네,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딱 바꾼다고 이게 금방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죠. 어떤 훈련이냐면은 첫 번째 훈련은요, 나하고 다름을 먼저 보라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나하고 같음을 먼저 봅니다. 내 타입이야. 이렇게 이제 공감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나하고 같다. 그런데요, 거꾸로 나하고 뭐가 다를까? 네, 이걸 먼저 보라는 거예요. 희한하게도요, 나하고 같음을 먼저 보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름이 더 많이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런데 나하고 다름을 먼저 보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갈수록 나하고 같음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음보다는 다름부터 시작을 해라. 이미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동료라든지 나하고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나하고 뭐가 다른가를 한번 자꾸 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이럴수록 다른 점이 진짜 있구나, 나하고는 다르구나를 내가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나하고 다른 사람을 직접 이제 만나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네, 나하고 다른 사람. 보통 이제 나하고 같은 사람을 만나야 내가 마음이 편하다 그러잖아요.
나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이제 만나보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압도적으로 다른 사람 만나면 내가 힘들겠죠. 네, 그러면 또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하고 다른 사람 만나기도 밀당으로 하는 겁니다. 조금 다른 사람 만나보고요. 또 그 다음에 그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좀 더 다른 사람 만나보고 이렇게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점점 다른 사람을 만나보는 거죠. 나하고 다른 사람 만나기는요, 당연히 만나서 직접 대화하는 것이 최선이 되겠죠.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제가 사람을 알기 쉽게 해서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뭐에 주목하느냐. 사람이 보이는 특성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행동, 두 번째 태도, 세 번째가 그 사람이 하는 말, 네 번째가 그 사람이 남긴 기록. 기록은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문자, 또 사진, 또 그 사람이 남긴 동영상, 이런 것들이 기록입니다. 5번째가 그 사람의 마음. 우리는 보통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일까, 어떤 성격일까, 여기에 더 궁금해하고 여기에 더 주목하잖아요. 네, 그거보다는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하는 태도에 먼저 주목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든지, 그 사람이 하는 남긴 기록이라든지, 그 사람의 마음이 뭘까, 이거는 조금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정말 진심은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보이는 행동과 그 사람이 보이는 태도거든요. 일단 여기에 주목을 하시라는 거죠. 자, 이렇게 나하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한 단계가 남겠죠. 내가 혐오하는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세요. 네, 진짜 한번 만나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만나보셨어요? 한번 만나보세요. 희한하게도요, 그 사람 만나보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렇게 내가 싫어했는데, 그렇게 내가 혐오를 했는데 만나보면은요, 야, 이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나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물론 어떤 면이 내가 싫어하는 면이 있고 어떤 면이 내가 혐오하지만은 그것만 잠시 내가 접어둔다면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내가 뭐를 혐오했을까? 이거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네, 나하고 내가 혐오하는 사람을 내가 만나보기, 네, 여기까지 되면은요, 내가 나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네, 누구든 존중해 보세요. 꼭 사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사랑은 이제 같은 사람하고만 해도 돼요. 네, 나하고 다른 사람은요, 존중을 해주세요. 네, 존중을 하면 어떻게 돼요? 네, 그 사람도 나를 존중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같이 함께 또 혼자를 할 모든 능력을 갖추셨습니다. 네, 가치는요, 나하고 행동, 방식,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같이 하는 것, 이게 이제 가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속이 되겠죠. 또는 친구, 가족, 네,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함께는 뭐겠어요? 나하고 생각, 행동,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럼들하고 함께 하는 것, 네, 이게 바로 함께입니다. 이 함께를 많이 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이라는 건 뭐예요? 늘 하던 거를 하는 게 성장이 아닙니다. 다른 걸 하는 게 성장이죠. 나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할 때 이게 바로 나의 성장이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혼자입니다. 혼자도 해보세요. 네, 우리가 너무 같이 해야 된다 이것만 너무 강조하는데요. 아닙니다. 혼자를 해보세요. 혼자를 할 때만이 나를 온전히 완성하게 됩니다. 자, 그동안 누구를 혐오를 하셨나요? 네, 그 혐오함 자체가 사실은 불행입니다. 지금부터는요, 다름 받아들이기를 해보세요. 바로 내 몸, 마음, 삶이 쉬워지고요, 또 즐기게 됩니다.